1997년 월악산. 사냥 한 쌍이 방사됐다. 동물원에서 사육된 사냥들이다. 사냥 방사는 이전인 94년과 이듬해인 98년에도 있었다.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됐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사냥. 방사는 사냥을 복원하기 위한 인간의 작은 노력이었다. 사냥이 야생에서 먹이를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비상식량도 준비했다. 멸종위기 사냥 복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충북 충주와 제천의 경계에 위치한 월악산. 월악산은 산세가 험한 바위산이다. 가파른 바위 틈에 사는 사냥에게는 좋은 서식 환경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생태계가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있는 월악산. 화렵스림과 풀도 풍부해 초식동물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자연으로 돌아간 6마리의 사냥. 이들은 아직 살아있을까? 전파수신기 신호음의 주기로 봐서 98년 방사한 사냥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4시간 이상 사냥이 움직이질 않거나 행동이 없으면은 이 폐사 감지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1초에 3번이나 4번가량으로 바뀌어서 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어떤 폐사 감지기의 그 작동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이 보이진 않지만은 생존하고 있는지 폐사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버랜드 동물원은 3차례에 걸쳐 월악산의 사냥을 방사했다. 멸종위기인 사냥 복원 계획의 일환이었다. 방사된 사냥들은 에버랜드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 번식에 성공한 사냥의 3대 손이다. 모두 동물원에서 태어나 사육된 것이어서 야생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사냥의 목과 귀의 부착물로 방사 연도를 구분했다. 94년 방사된 사냥은 몸에 아무것도 달지 않았다. 97년 방사된 사냥은 전파 발신기와 귓꼬리표를, 98년 방사된 것은 전파 발신기만을 달았다. 전파 수신기를 확인한 98년 사냥의 위치는 900m 높이의 암벽지대였다. 취재진은 사냥을 찾아 나섰다. 83년을 전후해 이곳 월악산의 야생 사냥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대를 샅샅이 살펴도 사냥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떤 동물의 흔적이 있었다. 나무 줄기 껍질을 벗겨낸 흔적과 줄기에 묻어있는 회갈색 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 목격자가 나섰다. 목격 장소는 마을 바로 앞 야산이었다. 뭐에 굶주렸는지 뭐를 못 먹었는지 도망도 안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m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걸어가 보니까
처음엔 안 도망가더만 이제 내가 막 가까이 가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 정도 있었어요. 목격자가 사냥을 본 것은 98년 5월이었다. 정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94년 아니면 97년 방사된 그때 녀석이었다.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리고서 저 위로 올라가고서 제가 못 따라가죠 뭐. 얼핏 보기에 목에 이렇게 뭐 새카만 게 하나 뭐 달려 있는 것 같게 됐었어요. 이렇게 뭐 그게 쪽장 준파 발신기를 달았다면 그런 거 97년에 방사된 싶었는데 사냥이다.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당시 전파 소신기 탐지 기록을 찾아봤다. 마을 주변에 97년 암컷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 뒤 녀석은 어떻게 됐을까? 취재진은 녀석이 나타났다는 야산으로 올라가 봤다. 곳곳에 불길한 징조들이 보였다. 이게 도저히 여기 걸리면은 큰 나무에 못 가가지고 도망을 못 간다고. 잠깐 여기 발로 짚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발더라도 뭐 그대로 가시죠 발에. 이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특히 그 어린아이들 발목 같은 거 걸린다고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야산에서 동물들은 종종 밀렵꾼들의 표적이 된다. 사냥에 그들에 의해 희생된 것은 아닐까? (97년) 암컷은 방사 직후부터 마을 부근을 헤매 다닌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의 보호 속에 있다가 야생으로 보내진 사냥.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야생에서의 생활이 힘에 붙였던 것일까? 취재진은 본격적으로 사냥을 찾아 나섰다. 사냥은 넓은 영역에서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사냥의 쉼터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시야가 확 트이고 위에는 가릴 수 있고 사냥은 주변을 경계하기 좋은 곳에 거처를 마련한다. 그곳에서는 사냥의 발자국도 발견됐다. 아이고 이거 보니까 뭐 오늘은 별이 확실하네요. 잠자리 부근에서도 사냥의 흔적은 발견됐다. 배설물 무더기였다. 성체니까 보통 한 성체, 완전한 성체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42살에서 3살 이상이 되면 거의 그 나이에 상관없이 그 배설의 크기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2살 이상, 3살 그러니까 완전한 성체로서 이렇게 지금 다자란 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사냥의 흔적이 발견된 곳에 잠복했다. 저녁 8시경 이상한 기척에 취재진은 긴장했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뜻밖에도 고슴도치였다. 눈도 있네. 취재를 시작한 지 보름째. 있어. 조용히 해. 사냥이었다. 방사된 사냥이 카메라에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귀에 노란 표. 그렇다면 97년 방사된 녀석이었다. 녀석은 야생에서 3년 동안 살아남았던 것이다. 불안해하던 녀석은 곧 여유를 되찾았다. 겉으로는 야생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냥은 회색이나 짙은 갈색을 띈다. 몸 길이는 90에서 130cm, 체중은 22에서 30kg 정도다. 사냥은 성질이 온순한 반면 겁이 많고 청각이 유난히 예민하다. 사냥은 한반도 포유동물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길다. 200만 년 동안 원시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구 환경 변화 연구의 자료가 되는 이른바 살아있는 화석이다. 사냥의 보고는 사냥이 호랑이, 표범, 살쾡이 등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 10종 가운데 한국 사냥 일명 고랄은 히말라야에서 중국 그리고 시베리아 동남부에서 한국까지 분포한다. 고랄은 멸종 위기종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휴전선 이남 백두대간 줄기에 만여 마리가 서식했다. 그러나 불과 30-40년 동안 개발과 밀렵으로 인해 개체수는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겨우 100여 마리가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월악산 사냥의 생존은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종의 복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냥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취재진은 이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다. 먹이가 풍부하고 물도 있고 배설물도 발견된 곳을 택해 우리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카메라로는 대상에 대한 자극을 극소화하면서 대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사냥이 카메라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다. (5일째)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사냥이었다. 목과 귀에 아무것도 달지 않았고 왼쪽 뿔이 뒤로 휘어진 것으로 봐서 94년 암컷이 틀림없었다. 사냥은 앞발로 땅을 내리치는 특유의 위협 행동을 반복했다. 녀석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크게 도망을 안 가고 그 주변에서 그 대상물에 대해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서성거렸다면 그거는 분명히 주변에 그 어린 새끼를 때리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녀석에게는 새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94년 암컷은 야생에서 번식에 성공한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사냥 행동은 모성 본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어미의 모성 본능을 에버랜드 사육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암컷은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대상을 공격한다. 생후 1년 정도가 되면 새끼는 어미의 보호를 벗어나 완전한 독립 생활을 한다. 이런 상태를 봐서 월악산 사냥에게 새끼가 있다면 1년 미만일 것이다. (10월) 말 새끼는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취재가 진행되면서 사냥들도 카메라에 적응을 해 관찰은 한층 수월해졌다. 가을이 되자 사냥은 더욱 왕성한 식욕을 보였다. 먹이가 궁해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영양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사냥은 식성이 까다로워 영양가가 높은 푸른 나뭇잎이나 잎이 넓은 풀을 골라 먹는다. 사냥은 독특한 잎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래턱엔 앞니가 있지만 위턱엔 앞니가 없어서 먹이를 아랫니와 위턱으로 눌러서 훑어먹는다. 때문에 먹이를 짓이겨 먹는 말이나 사슴과는 달리 사냥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냥은 먹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되새김질을 한다. 사냥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숲이 필수적인 것이다. 먹이 조건이 나쁘면 이는 배설물에 반영된다. 그런데 유독 크기가 작은 배설물이 눈길을 끌었다. 요새 또 오는데 애들이랑 뭉치더라고. 그것은 새끼의 배설물이 아닐까. 배설물의 성분을 분석해봤다. 배설물의 주 성분은 식물 섬유 조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것이 새끼의 배설물이었다면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의미다. 사냥은 생후 20년부터 청초를 먹기 시작합니다만 현재 월악산에 있는 사냥도 충분히 그 청초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사냥이 지금 저기 뭐 양치질을 했다는 사냥은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속성이 유난히 강하다. 가족을 이루는 번식이를 제외하고는 대개 자기 영역에서 단독 생활한다. 벗겨진 나무줄기는 이런 사냥의 습성을 보여준다. 보통 사냥 한 마리가 확보하고 살아가는 영역은 반경 1-2km 정도. 나무줄기 긁은 자국은 자기 구역을 넘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다. 이쪽은 좀 뿔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자기 영역을 갖다가 표시한다든지 자기의 그 존재를 갖다가 다른 개체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지금 한 흔적입니다. 사냥은 나무줄기의 뿔과 발가락 사이에서 나는 분비물을 묻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사냥의 이런 독특한 생태를 일본 사냥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사냥보호센터. 부상당한 야생 사냥을 보호 수용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단독 생활을 하는 사냥의 특성을 고려해 한 마리당 300평의 공간을 준다. 야, 개가 다 찍었네. 일본 사냥은 한국 사냥과 모양과 습성에서 가장 유사하다. 사냥보호센터 직원은 취재진에게 사냥의 습성을 확인할 실험 한 가지를 해보였다. 그는 한 사냥의 우리에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다른 사냥의 우리에 옮겨놓았다. 첫 반응은 나무에 대한 경계였다. 사냥은 가까이에서 냄새를 확인했다. 눈 아래 분비선과 뿔에서 분비물을 내는 일본 사냥은 개체마다 독특한 체취를 지닌다. 자기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사냥은 나무를 거칠게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뿔을 비벼대는 것은 뿔에서 나는 분비물을 나무에 붙여 자신의 채취를 배교하려는 행위다. 다른 사냥의 냄새가 완전히 지워져 자신의 채취만 남을 때까지 동작은 계속된다. 나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면 사냥은 안정을 되찾는다. 이처럼 사냥의 영역 지키기는 분명하다. 서로 자신의 영역을 고집하는 사냥의 습성은 특히 같은 성 사이에서 더욱 심하다. カモシカはですね、オスとメスがそれぞれ縄張りを持ちます。で、オスの縄張りはオスの個体に対して防衛されます。メスの縄張りはメスの個体に対して防衛されます。でその結果、両者の縄張りが重なると、そのために一夫一妻制の社会になるわけです。 11월 중순 월악산. 우리 카메라에 최초로 사냥 2마리가 동시에 잡혔다. 자기 영역에서 따로 떨어져 생활하던 사냥이 같은 공간에서 나란히 목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녀석은 왼쪽 뿔이 뒤로 젖혀진 것으로 봐서 94년 암컷이 분명하다. 같이 다니는 97년 사냥은 같은 성끼리는 서로 배타적인 사냥의 속성으로 볼 때 수컷일 것으로 추정된다. 변화는 뚜렷했다. 11월 이전에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만 생활하던 2마리가 11월부터는 영역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두 녀석이 붙어다니는 모습은 밤에도 관찰됐다. 11월은 사냥의 짝짓기 시기다. 우리는 이 2마리가 짝짓기를 앞둔 암수 한 쌍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열흘 가까이 지켜봤지만 짝짓기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왜일까? 같은 시기에 에버랜드에서도 사냥의 짝짓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짝짓기를 앞둔 암컷은 암내를 피워 수컷을 유혹한다. 수컷이 암컷을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하고 마음이 맞으면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대개 일부 일처제지만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도 한다. 사냥의 짝짓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짝짓기 행동을 오락산에선 전혀 볼 수 없었다. 오락산의 사냥 2마리가 암수라면 왜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상한 일이었다. 취재진은 수컷으로 생각했던 97년 사냥의 성을 다시 확인해봤다. 우리가 발견한 사냥은 전파 발신기에 흰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스티커만으로는 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두 마리를 구분할 또 다른 단서는 생년월일이었다. 동물원 측에 따르면 암컷은 95년생, 그리고 수컷은 96년생이다. 우리가 수컷이라고 믿었던 사냥은 95년생, 바로 암컷이었다. 암컷끼리는 반드시 서로 밀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야생 사냥의 행태다. 그런데 오락산 사냥들은 암컷끼리 함께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동물원 생활의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오락산 사냥이 아직 야생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가지 징후였다. 오락산 사냥의 야생 적응 정도를 배설물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배설물은 건강과 먹이 적응의 척도다. 사육되는 에버랜드 것은 갈색이었지만 오락산 것은 검은색이었다. 그러나 야생 사냥인 설악산의 것과는 색깔과 크기가 같았다. 야생에서의 먹이 적응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이번에는 97년 사냥의 뿔 모양에 주목했다. 방사 이전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지만 방사 이후에는 불규칙해졌다. (94년) 암컷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에게 길러진 방사 이전에는 고른 간격을 나타냈지만 야생으로 돌아간 방사 이후에는 눈에 띄게 교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무엇 때문일까? 사냥의 뿔은 생후 7, 8개월 무렵부터 돋는다. 뿔은 영양 상태의 상징으로 1년에 한 줄씩 자란다. 아래쪽일수록 최근 것이다.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뿔은 규칙적인 원형의 무늬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교란된 오락산 사냥의 뿔 무늬는 야생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징후는 아닐까? 그것은 비무장지대의 야생 사냥에게서도 확인된다. 정상적인 야생 사냥의 뿔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늬가 정연했다. 오락산 사냥의 뿔은 이들이 아직 야생에 건강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뿔의 교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겨울이 가까워 오고 산에 먹이가 없어지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냥의 모습은 더 자주 목격됐다. 이들의 나무 이파리에 대한 필사적인 집착은 차라리 애처로웠다. 야생 사냥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산죽이나 도토리 열매 또는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먹이가 부족한 계절을 이겨낸다. 월악산 사냥이 이런 것들을 찾아 먹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녀석은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에까지 올라왔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버린 먹이를 먹기 위해 등산로 주위를 배회하는 사냥. 이들에게 방사전 야생 적응 훈련이 더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그만큼 한 종을 복원해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100일 동안 우리는 방사한 6마리의 사냥 가운데 수컷 2마리를 제외한 4마리의 생존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한 핏줄의 개체들이기 때문에 암수 간의 그 근친교배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지금 흐름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장차 외부로부터의 그 혈통 교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로 봅니다. 월악산 사냥 복원에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은 개체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월악산에서 확인된 사냥은 암컷 3마리와 수컷 1마리뿐. 그리고 이들조차 모두 한 핏줄에서 난 것이라서 건강한 종족 번식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이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생존할 조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월악산 사냥은 에버랜드에서 인공 번식된 3대 손이다. 현재 에버랜드에 있는 사냥은 10마리. 동물원은 사냥 증식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체수 부족이라는 근본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개체수 부족은 자연 근친교배로 이어지고 번식된 개체는 유전적으로 열성의 현지를 지닌다. 2월에 태어난 새끼가 얼마 전 죽은 일도 있었다. 일본도 1910년대에 사냥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사냥 복원에 성공했다. 그 현장 중에 하나인 스즈카 산에만 200여 마리의 사냥이 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1920년대부터 시작된 사냥 복원 프로젝트는 사냥 증식 사업부터 시작됐다. 동시에 밀렵꾼을 철저히 단속. 1959년 한 해만 해도 164명의 밀렵꾼이 검거됐다. 이런 노력으로 복원 사업은 현재 20만 마리로 늘어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냥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였다. 각 서식지별로 배설물과 다른 흔적들을 추적해 사냥의 개체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리고 서식지가 이들이 살만한 환경으로 적절한지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된 것은 바로 사냥의 먹이 환경이었다. これでこのヨモギ 먹이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これ食べてるねもうこういう感じで上食べてるんですね 서식지를 꼼꼼히 탐사해 먹이가 충분한지를 검토했다. 姫状の仲間ですねねちょうどこの上を食べてるんですねこう食べて新しい芽が出てで現在の時間お願いします 그리고 각 서식지별로 단위 면적당 개체수와 식생 분포를 수시로 관찰해 기록했다.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서식지마다 식생 분포도를 작성했다. 사냥 복원 성공에는 이런 철저한 기초 조사와 체계적 관리가 있었다. 복원에 성공한 뒤에도 이런 관리는 지속되고 있다. 현재 사냥 특별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14군데가 지정돼 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사냥의 서식 실태에 대한 보고서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こういったものは1回で成功するとは限りません。何回か失敗を繰り返しながら成功に持っていくという形になることが多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でその際にはやはり、その失敗の記録も含めてですね、きちっとした資料を取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12월 산 정상부에 눈이 쌓이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다. 취재 석 달째. 취재진은 먹이가 없어진 겨울에 사냥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했다. 우리는 산을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냥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상한 기척이 들렸다. 한 마리는 덩치가 훨씬 작았다. 머리에 뿔도 없었다. 새끼였다. 석 달 동안 찾던 녀석을 마침내 발견한 것이다. 새끼 사냥은 먹는 데 열중해 있었다. 녀석은 94년 암컷의 새끼였다. 난지 5개월가량으로 보이는 새끼 사냥. 우리가 살아있기만이라도 했으면 바랐던 월악산 사냥이 짝을 짓고 지난 봄엔 새끼까지 낳은 것이다.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 월악산에 방사된 6마리 사냥은 이제 야생에서 생명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월악산 사냥의 야생 적응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끼 사냥은 인간의 작은 노력이 사라져가는 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겨울은 사냥과 새끼에게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극복하는 일은 이들 자신의 몫이다. 이들에게 더 큰 위협은 인간이다. 사냥을 멸종위기에 이르게 한 것은 인간이었고 월악산 사냥이 살아남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다.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건 순식간이지만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제 인간의 작은 노력으로 월악산에서 생명을 이어가기 시작한 사냥. 이들이 이 땅에 정착할 때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